30분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청욱 이거 쭉 네. 브리핑해 주십시오. 김종대 듣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네. 네. 이번에 그 김일루처럼 정말 미국 정보 공동체가 있거든요. 여러 기관들이 이제 NSA, CIA, DIA 등 여러 기관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참사입니다. 네. 이 100쪽에 이르는 문서에 대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연일하고 있고 네. 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커비 조정관의 말도 나왔고요. 네. 오스틴 국방장관까지 드디어 오늘 첫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어떤 미군의 전 세계 정보망을 다 바꿔야 될 사건이에요. 기밀이 그냥 줄줄이 샜어요. 특히 러시아 국가안보국 내에 침투해 있는 그 정보망. 이게 지금 거덜이 날 판이에요. 거기에다가 외국의 내정 간섭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모사드가 반정부 시위에 요원을 동원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라든가 정말 민감하기 짝이었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정보 누설 사건이 지금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방식도 충격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런 정보 누설 사건의 대형 참사가 주로 미국 정보기관 내의 경쟁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NSA, CIA 서로 자기네가 정보 역량을 더 상대방보다 확충하려는 경쟁에서 무분별한 시스템 도입이 있었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밖으로 누설되거나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된 사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게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고 어산지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니까 일부가 조작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대다수가 미국 정보기관에 쓰는 디자인 포맷하고 거의 일치하고 예. 또 상당 부분이 기밀을 실제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건 미국의 정보망을 대대적으로 개혁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유독 이 사건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죠. 예, 나간 정보도 뭐 대부분 위조된 정보고 도감청은 없었고 선의의 악의적 도청은 없었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따질 일도 없고 이렇게 다들 충격에 빠져 있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가 또 제대로 사후 처리가 되는 게 모든 나라의 관심사인데. 네. 이게 별거 아니고 말할 내용도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사우스 코리아. 네. 온리 원. 김종대 의원님 그건 물어보자고요.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안보실이 그냥 뚫린 거죠. 이거는요, 제가 언론에 누설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법 체계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무기 수출 정책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예, 우리 무기 수출의 제3자로 이렇게 사용자가 전환되는 걸 금지하는 계약 조항이라든가 또는 전시의 국가에 수출할 땐 특별한 심사가 필요하다든가 또 이런 것들을 면제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려면 누가 정책 검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적시돼 있다. 이거는 위조할래도 위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몇 마디가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추론하는 것은 이것은 회의록이 통째로 빠져나간 거로 보여져요. 뉘앙스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심오하던데요. 많이 봤던데요. 많이 들었어요. 들어도. 예. 임상훈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차분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는 이제 크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청 감청을 했다는 사실 아니면 뭐 그것이 부정이 되면 그걸 안 했다는 어떤 증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감청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지금 좀 전에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정보 체계가 안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별개로 놓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충격을 받은 것은 자국의 이제 그 정보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과연 누가 빼돌렸느냐, 어떤 목적으로 빼돌렸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미국의 도감청
그것은 우리는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피해 안 받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미국의 그 주요 안보 동맹국 영국까지도 도감청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도감청 문제보다 이제 다른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주 깊이 개입이 돼 있다는 어떤 그런데 근데 이건 사실 여부를 이건 좀 약간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하여간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그 국가별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큰 그 국가적인 그 대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일단 구별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은 저는 이제 그 이야기만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 모사드 이제 정보기관이잖아요. 그 정보기관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개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법도. 그런데 그 시위를 조장을 했다는 뒤에서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그것도 거꾸로 반정부 시위를 뒤에서 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안기부가 반정부 시위를 뒤에서 밀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국정원에서요. 네, 국정원에서 죄송합니다. 정부 비판 시위를 도와줬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는 과연 국가가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는지를 만약에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우크라이나에 그 실제 군인이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모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그 지원을 간접적인 지원만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그러면은 그 러시아하고 직접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프랑스에서도 이건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아주 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도감청 정보기관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합니까? 제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전화기를 4대를 가지고 다녔어요. 4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썼습니다. 그것도 두세 대는 계속 돌려서 썼고요. 뭐 정보기관 사람들이 너 도청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리안 어선지를 만나러 갈 때 특별한 전화기를 구해서 그 전화를 연락을 하자는데 한 뭐 1,000만 원이 넘는 전화기를 만들래요. 자기가 통화를 위해서. 왜 꼭 여기까지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모든 디지털은 도청의 위험이 있고 듣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실론이라고도 얘기하고 프리즘이라고도 얘기하는 전 세계의 그 도청 시스템. 네. 하루에 2억 회도 마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는 네. 이 냉전 때부터 진화시켜온 이 거대한 시스템은 미국의 NSA 예. 국가안보국의 아주 독점적인 전유물입니다. 예. 예. 반면에 이렇게 도청 감청에 의하지 않고 휴대폰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라든가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체계에 어떤 멀웨어 일종의 어떤 백도어 같은 악성 코드를 심어 가지고 감청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줄리아 어산지가 특별히 강조한 건데 이런 휴대폰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삼성 스마트 TV를 강조했어요. 예. 그때 아마 많이 팔렸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삼성 스마트 TV에 페이크 오프라는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키면은 사용자는 TV를 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꺼진 거예요. 그러면 이 TV가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에 마이크 기능을 수행해가지고 네. 그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데 이걸 특별히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는 CIA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CIA는 주로 전자적 해킹의 강점을 갖고 있고 예. NSCA는 그 음성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예컨대 주진우 진행자의 독특한 음성 그 주파수가 있을 네. 거거든요. 그걸 빅데이터로 갖고 있다가 어디선가 통화를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될 때 그 주파수 나오는 지역을 추적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음성 파일 이런 걸 다 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단어나 특정 이름이 나왔을 때 그걸 다 또 가져가는 그런 그렇죠. 기술이죠. 이게 뛰어난 분석 기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건 NSA가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경쟁이 붙다가 이래가지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게 나중에 보안 사고가 터져도 일단은 강력한 사이버 무기를 갖고 싶다. 이게 2020년에 미국의 조사 TF가 발표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보기관의 엔지니어들은 내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더 좋은 사이버 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직장 문화가 형성돼 있다. 예.
이게 조사 결과예요. 네. 그때 조사한 그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 하나가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점점 이제 무한 폭주가 시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적인 도감청이 계속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 그랬는데 재벌은 남 못 주고 그 뒤에도 계속 2013년 이후에도 계속돼서 2017년에 CIA 그 시스템이 폭로가 됐고 20년, 21년에는 이번에는 도감청이 폭로가 돼서 CIA가 NSA가 공개적으로 경쟁적인 망신살을 퍼뜨리는 사건들이 터져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실에 안보실에 이게 뭐 감청을 해서 이게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전자적 해킹을 통해 가지고 회의록을 통째로 가져간 건지 모르겠으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재벌은 남 못 주고 계속 돼 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적성국인 러시아 같은 경우는 휴민트라고 하는 어떤 그 스파이 조직까지 운영한 정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현지에 나가 있는 정보원들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그 두루두루 이렇게 구비돼서 하나의 어떤 미국이 자기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의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이런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비판해온 게 뭡니까? 5A 장비에 백도어 심어가지고 전 세계 감청한다. 예. 전 세계 데이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이와 유사한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 사건이 주는 어떤 충격의 또 다른 점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국제 질서 규칙을 말해왔고 또 국제적으로 이런 범죄를 막아야 되는 어떤 자유사회의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해 왔는데 이것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중국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까지도 비화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충격인 것이죠. 아무튼 악이 없는 도청이었다. 악의가 없으면 도청을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선이 있는 도청이도 있나 이런 생각에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문제 조금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에서 계속 독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는 거 아닌가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주제 한번 다뤘었잖아요. 이 애초에 이 정부가 그 일본의 현 정부를 그 대화 파트너로 상대를 해가지고 뭐 미래를 위한 어떤 새로운 그 단계,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저는 거기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잖아요. 현 일본 정부는 한국과 어떤 그 건강한 그 미래를 만들 의사가 없는 정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권이 아니에요. 그거를 몰랐다면은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알고 그랬다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일본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을 우리가 던져줬어요. 결단이라고 하면서 던져줬어요. 그런데 뒤에서 계속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성의도 의지도 없고요. 근데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을 대통령이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후폭풍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에서의 그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조사도 착수 안 된 도청에 대한 의혹을 우리가 먼저 없다고 하는 저런 자세라면 다른 국익에 대한 거는 제대로 협상하겠냐. 오히려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진상규명 얘기를 하면 다른 협상의 지렛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인권에 관한 문제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일본의 어떤 그 폭주를 막아달라는 중재를 미국에도 부탁할 수 있는 건데 하겠냐. 저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최근에 미국과 사우디가 틀어졌잖아요. 예. 그것 중에 한일 관계하고 유사한 게 있습니다. 9.11 테러의 희생자들이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거예요. 예. 빈 라덴이 사우디 출신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하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걸 왜 안 막냐고 사우디 정부가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은 이건 민사소송이고 개인의 문제인데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우디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징용공 문제 민사소송이고 개인소송인데 예. 이걸 왜 한국 정부가 못 막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우디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제적인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다. 국제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뭐 거의 굴욕적인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의 호응이 있는 어떤 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정부한테도 노력을 다 했는데도 결과가 이거고 이것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일본 정부의 저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거기 가서도 촉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김병기 의원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만 도청을 했겠냐? 중국, 일본, 러시아도 도청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미국에서 도청한 내용을 일본한테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상상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나 한국은 5I에 들어간 나라가 아니고 정보동맹이 아닙니다. 이건 김태효 차장이 실수한 거예요. 공항에서 한미는 정보동맹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동맹 아닙니다. 정보 공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왜 정보동맹은 1급 기밀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도청이나 이 지금 여기 탑시크릿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어떤 그 정보동맹 안에서만 공유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외국에조차도 5I에도 주지 말라고 써 있어요. 맨 상단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정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 관계를 갖다가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는데 그런 정보기관이 이제 감청 자료나 탑시크릿이 이제 작동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불법이에요. 일단은 이건 국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도적으로도 절대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다른 나라를 계속 해왔죠. 예. 계속 해오는 걸 보면 다른 나라를 동맹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좀 아래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수단에 의한 국제 질서를 주도할 여력이 많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란 국가가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 매력이 있는 거고 하드 파워,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에 인센티브를 주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주도력이 소진되니까 결국은 자꾸 불법적인 비공식적인 데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초조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상력 부족. 그러니까 지금 방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어둠의 세계에서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10년 동안인가 그 전화 도청당했다는 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리고 당시 오바마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해왔던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청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몰랐어요. 사과할게요 했잖아요. 사과하고 이제는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도청 안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고 아까 이제 몇 가지 사례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16년 21년 뭐 계속 최근까지도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습니까? 임상훈,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KBS 58